안녕하세요. 김달짐과 함께하는 위드 아티스트 작가와 함께 오늘 6월 12일 16회입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여름인데 정말 이렇게 덥습니다. 오늘 우리 권진규 선생 하면 우리 비운의 조각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작가와 함께는 저희 김달짐 미술자료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의 보도라든지 또 발행됐던 간행물 이런 거를 통해서 한 작가의 생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충실해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진규 선생님 1922년 생했었죠. 그러다 1973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분이 자살하면서 생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운의 조각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1세에 타계를 하셨고 73년에 떠나셨으니까 벌써 이제 그분이 가신 지가 48년, 거의 이제 반세기가 됐네요. 그래서 그분은 일본의 그 무사시노 미술학교를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60년대인데요. 60년대 이게 지금 반도조선 아케트에 있던 수화랑에서 권진규 선생님의 작품을 전시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시는 프레스센터, 지금 신문회관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서울신문사가 있는 거기가 프레스센터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의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말하고 이런 테라코타, 그러니까 이 테라코타는 흙으로 구워서 만든 조각이죠. 그 조각을 또 특별한 이런 식의 조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68년에 일본의 이온바시 갤러리에서 이렇게 또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선생님의 출품한 작품이 거의 테라코타에서요. 선생님의 지금 여기 지금 어떤 그 선생님의 사진 이런 게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던 것들은 이렇게 총 목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파는 선생님의 그 테라코타 이렇게 4점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전시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제 국내에서는 그 명동화랑 김문호 사장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명동화랑에서 선생님이 명동화랑이 1970년에 생겨서 개관 1주년 기념전으로 권진규 선생님이 테라코타, 또 옆에 보면 건칠이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런 어떤 비군이상, 자각상 이런 것들이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이게 그 무렵에 선생님의 작품을 담아낸 그 소략한 작품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선생님의 지금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특별한 거는 선생님이 그 김정재라고 지금 정재양이라고 써놨는데요. 그 제자되는 그 김정재 씨한테 육필, 친필로 써서 보내줬던 아주 귀한 팸플렛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그 작품, 지원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도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이런 부조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구니, 이런 작품들이 선생님의 흑백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또 이 말, 이거는 선생님의 망향자. 그래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도판들이 여기 이렇게 지금 소녀의 얼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60년대에 선생님이 어떤 대표적인 작품, 이런 것들이 지금 실려져 있죠. 자각상, 이게 불상,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73년에 선생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자살로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준규 일주기 추모전을 전시가 열었던 명동화장에서 이렇게 열렸는데, 그 당시에 보면 권준규 유작전 추진위원이 권옥연, 화가 권옥연 선생님이죠. 그 이북에서 내려왔던, 그리고 그 명동화랑 김문호, 김정숙, 미술평론가 유준상, 이경성, 이규호, 또 최말린, 최순우, 이분들이 권준규 선생님의 유작전 추진위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서 권준규를 다시 돌아보는 이런 전시를 추진을 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에 출품해 주신 분들 이름이 나와 있는 이런 거는 권준규 선생님 작품이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권옥연, 김동우, 김영인, 남상수, 박영구, 박해일, 안동림, 여경구, 이규호, 이원재에서 그 당시 권준규 선생님의 작품을 가지고 있었던 소장자 명단을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선생님의 작품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크게 열렸던 거는 1988년도 호암갤러리죠. 지금 그 서소문에 있는 그 호암갤러리에서 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비운의 조각가 권준규 해고전이라는 전시가 열려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못 봤던 이런 마스크라는 이런 작품까지 해서 선생님의 작품을 총 망라해서 보여줬던 거가 88년도 전시입니다. 선생님의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작품을 망라해서 보여주는 것이 그 삼성문화재단에서 한국의 미술가 시리즈라고 해서 몇몇 작가의 대형 화집을 만들어 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그 권준규라는 그 이름으로 이런 대형 작품집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웬만한 선생님의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라든지 또 많은 평론가들이 글을 쓰고 해서 선생님의 면모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77년도 이런 선생님의 작품집. 그 이후에 이거는 2003년이면 권준규 선생님이 타계하고 30주기가 되는 해죠. 그래서 가나아트가 중심으로 해서 인사아트센터에서 권준규 30주기 특별한 이런 전시를 만들면서 그 당시 나왔던 화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 이런 것들이 망라가 됐죠. 그 이후에 권준규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9년인데요. 일본의 그 선생님 출신 학교인 무사시노 미술대학교에서 중심으로 해서 2009년에 일본과 우리나라 두 곳에서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동경의 국립근대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리고 그해 12월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려서 그 이듬해까지 전시가 이어졌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권준규 선생님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권준규는 그 이북 함흥 출신이죠. 거기서
남아에서 나중에 무사시노 미술학교를 나왔고,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조각가로 자리매김이 된 거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이분에 대한 새로운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권진규의 탈주라고 해서 그 하이트 컬렉션이 2010년에 강남에서 이 선생님에 대한 전시를 했었죠. 그래서 또 우리에게 덜 알려졌던 이런 뭐 작품들도 여기 수록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2010년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권진규 선생님하고 명동아랑 김문호 선생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 이거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해서 화랑미술제가 열리는 그 무역센터죠. 코엑스에서 그 두 사람의 전시를 이렇게 별도로 작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동행해서 그 두 사람의 관련된 이런 아카이브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주는 요 앞에 김문호 사장, 뒤에 권진규 작가, 그러니까 작가와 어떤 화상과의 관계, 이런 거를 보여줬고요. 그 밑에 그 성북구에 있었던 그 작업실, 이런 것들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 선생님에 대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MMCA 거기서 그 디지털 정보실에서 권진규 아카이브전 작은 뜰악을 거닐다 해서 2015년에 몇 달간 전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때 새롭게 이렇게 밝혀졌던 거는 선생님에 대한 많은 자료,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또 새롭게 보여지면서, 또 하나 그때 했었던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권진규의 영화 미술에서 권진규가 영화에 관여했었다는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더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권진규는 일본의 영화 고질라의 역습, 치에코초, 우리나라 영화 현해탄은 알고 있다, 임진남과 성웅씨, 이런 데 영화 촬영용 세트를 제작했다 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권진규의 영화에 관련된 일, 이런 것들이 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춘천에서 권진규 미술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전시했었을 때 나왔던 권진규와 여인, 그래서 그 여인들을 주제로 만들었던 그런 더 많은 작품,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권진규와 연인.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데요. 우리 그 삼청동 쪽에 있는 PKM 갤러리에서 2017년에 권진규의 에센스에서 권진규 작품 중에서 중요한 작품들을 모아서 PKM 갤러리에서 보여주고,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또 책자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이런 도록 자료는 거의 이렇게 저희가 수집이 됐습니다. 앞부분에서 선생님의 그 도록이라든지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57년부터 현대작가 초대전을 했었는데요. 또 그 위에 7회 때는 현대미술 초대 공모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몇 번을 이렇게 공모전을 겸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많이 안 알려졌던 내용인데, 선생님이 그 7회 때가 1963년이네요. 그 당시 보면은 그 초대 작가 전시와 공모전을 겸했었는데, 권진규 선생님이 그 조각 부분에 수상으로 해서 조선일보 그 전시회에 수석상을 받았다는 거.
그것이 그 당시 신문 보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술계에 많이 안 알려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보여지는 이 사진이 선생님의 이미지로는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사진이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게 그 73년 5월 20일 주간경향의 기사인데요. 조각가 권진규 씨의 죽음은 예고된 자살이었다. 자연사로 알려진 조각가 의 죽음은 자살이었다 하면서 그는 예고한 대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의 이익이고 인생의 패배 가장 원형질적 작가라는 그가 스스로 다스린 목숨의 언저리, 그래서 친구에 알려진 인생은 공, 모시, 거사 이런 암시를 줬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난과 신병과 좌절감, 비세속성으로 결국 작가는 자기 작업실에서 쇠줄에 목을 메어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그 이후에 그 선생님에 대한 이제 작품 뭐 이런 것들이 발굴이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게 월가미술 97년 4월호인데요. 작품 발굴, 일본에서 발굴된 권진규의 50년대 조각, 그래서 우리에게 늘 알려졌던 그 권진규의 조각을 일본에서 발굴을 해서 이런 작품들이 국내 이렇게 잡지에 소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작품 발굴에 대한 거는 그 미술평론가 최태만 선생님, 지금 그 국민대학교 교수고 한국 근현대 미술세 회장이죠. 그래서 단순 고전한 미완의 아름다움에서 그 당시 발굴된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세계일보 97년인데요. 내 멋에 산다 명인 기인 열전에서 그 작가 장석주 선생이 권진규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풀 스토리를 써서 신문에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온몸 불사르고 사나운 예술혼, 부친 반대성 형 따라 일본 유학, 일본 개인전은 현지 언론에서 대서특별, 학과 후배, 처음에 일본인과 결혼했었죠. 도모와 결혼, 그러나 이혼, 예술보다 조국이 중요해서 국을 택했다. 국내에서 소외되고 작품점 참담한 실패, 산비탈 화실서 끝내 목매서 자살을 했다. 이런 이야기이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09년도 일본과 한국에서 대대적인 그 작가의 재조명 작업이 열렸을 때 보도인데요. 동아일보는 2009년 9월 3일 근대조각 개척자 고 권진규 일본서 대대적 재조명 작업 끝모를 예술세계 열도가 빠져들다 해서 그 개교 80돌로 일본의 무사시노 미술대학교가 가장 성공한 동문예술가로 권진규 선생을 오히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이렇게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네요. 보고 있나요? 뒤늦게 환호하는 야속한 세상. 비운의 천재 조각가 30년 만에 일본에서 부활을 했다. 그의 작품은 마음을 비치는 거울, 마스모토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부관장의 인터뷰까지 실리면서 권진규를 더 새로운 평가가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재미있었던 거는 그 선생님의 조각의 모델이 됐던 서양화가 장지원 선생과 또 김정재 씨 두 여인이 덕수궁 미술관에 와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래서 그 장지원 선생님이죠. 그분의 지원의 얼굴 이런 조각은 장지원 선생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장지원 선생님은 홍익대학교 제자고요. 그 김정재 선생은 수도요사대 응용미술과대의 제자 그런 스토리요. 이분이 그 지원의 얼굴 조각의 실제 모델이었던 장지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2015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권진구의 새로운 면모, 영화 제작에 참여했었다는 것들이 영화로 만나는 권진구의 조형세계에서 이렇게 새롭게 또 영화와 관련된 권진구 선생의 이야기들 이런 것이 또 다시 우리 미술계에 쭉 알려졌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2018년에 그 권진구가 나왔던 일본의 무사시노 미술대학교의 그 한국계 교수죠. 박형국 교수와 일본 히로다케 구로카와 그분들이 한국에 왔다가 저희 박물관에 와서 또 권진구의 자료도 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본 무사시노 미술대학교 교수들이 왔었고. 권진구 선생을 말하면서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사후에 그 권진구 미술관이 만들어진다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4년에 권진구 미술관을 여주에다 만든다 해서 당시 신문에 이렇게 보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조각가 권진구 미술관 여주에 건립을 한다. 그가 이제 마지막 남겼던 이 말들이 우리한테 많이 해자되죠. 인생은 공이고 파멸이라는 어떤 유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내용은 뭐 사실은 진로 하이트 맥주의 박문덕 회장이 권진구 미술관을 만든다고 해서 이런 사실 보도까지 나왔고 나중에 그 강남에서 하이트 콜렉션으로 전시까지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 미술관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안타깝게 강원도 춘천에서 옥을 생산하는 곳이죠. 대일광업에서 권진구 미술관을 만든다 해서 여러 작품을 시가보다 적은 금액에 구입을 하고 미술관을 만들어준다고 하고 또 전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재조각가 권진구의 혼 춘천 미술관이 깃들다 해서 30여 점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춘천에서 부활하는 천재작가 비운의 조각가 권진구 그의 혼을 다시 불러내다 해서 춘천 월곡리 방화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 권진구 미술관이 개관이 됐다 해서 이렇게 뭐 보도가 되고 사실은 저도 그때 거기를 가서 전시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사실 계약대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미술관 만든다는 것이 백지화됐고요. 또 하나 그 이후에 2017년에 권진구 작품의 복제에 대한 이런 것이 또 사회적인 막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앙일보에 보면은 작가 동의 없이 사후에 만든 복제 조각 위작일까 퀘션마크 구상조각 거장 권진구의 전시객이 청동 지옥의 문은 로등 사후에 주조했다. 작가가 남긴 틀 등 바탕 이런 건 진품으로 대접을 한다. 권진구는 죽기 전에 틀 대부분 없애 기념사업에는 유적 동의 없이 복제작은 합법이다. 유적 동의의 복제작은 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사후에 만든 작품에 대한 이 논란
이런 것들이 또 안타깝게 또 이렇게 막 보도가 됐었습니다. 여기 조술보 왁자지껄 이 뉴스에는 조각거장 위작, 국내 미술관의 상당수 소박한 여인상 유명한 작가 기념사업회 사후 재평가받으며 미술시장에 복제품이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떤 또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어떤 경우 이 보도가 너무 확대 해석이 됐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진규의 그 춘천은 결국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이 연합뉴스 2020년도 기사를 보면 권진규 미술품 다시 유족품으로 미술관 설립이 이행이 불능됐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의 작품 700여 점이 춘천 지역 기업에서 유족품으로 돌아간다. 춘천지법 민사이부는 권진규 유족 대표인 권경숙, 허경혜 씨가 대일광업과 대일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미술품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일광업과 대일생활건강은 권 씨 등으로부터 양도대금 40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미술품을 돌려주라며 유족 측에 손을 들어줬다. 또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전히 무산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권진규의 작품은 2020년 9월 7일 동아일보인데요. 대부업체에 담보로 잡혀있던 권진규 조각 작품들 서울시립미술관 품에 안긴다. 법원 미술품 돌려주라. 유족 승소 기념사업회는 인수조차 준비 중. 미술관과 작품 자료 700점 기증 합의해서 결국은 이런 작품이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 사당역 근처에 있는 남서울 분관에 한국현대조각거장 권진규 씨의 작품 보금자리를 찾았다. 작가 사후 제대로 된 자리 못 잡고 일부 대부업체 담보로 잡혀기도 했고 작품 관련해서 700여 점이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울시립미술관 그 남서울 분관에 그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됐죠. 그래서 한 작가가 살아있을 때도 또 중요하지만 사후에 어떤 평가, 어떤 연구,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그 작가의 위상을 높여가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사후에 작가들이 참 미술관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런 몇 가지 저희가 사례를 봤지만 한 미술관에 이런 작품이 쭉 이어져 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은 원로 작가들을 만나는데요. 그분들의 가장 어려운 것이 말년에 내 작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느 미술관에 기증을 하고 싶어도 또 그 미술관, 국공립미술관들은 미술관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작품을 기증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심의를 하고 몇 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가로서는 이 내 작품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잘못하면 이것이 자손, 유족들한테 어떤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참 고심에 쌓여 있는데 어떤 특별한 해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참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작가들의 말년에 내 작품을 어찌하오리까 이런 고민에 쌓여 있는 현실을 볼 때는 조금 또 우리가 미술계에서 전체적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 어떤 작품을 관리할 건가 이런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